제7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4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1번.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 아까 시킬 때부터 너무 많이 시킨다 싶었어.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네. 아까 시킬 때부터 너무 많이 시킨다 싶었어. 2번. 취직됐다면서? 정말 축하해. 고마워. 너도 내년이면 졸업인데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다시 들으십시오. 취직됐다면서? 정말 축하해. 고마워. 너도 내년이면 졸업인데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3번. 세탁기 수리를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이 갑자기 몰려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다시 들으십시오. 세탁기 수리를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이 갑자기 몰려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4번.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서울에서 쭉 살 생각인데 부모님은 자꾸만 고향에 내려오래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요, 뭐.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서울에서 쭉 살 생각인데 부모님은 자꾸만 고향에 내려오래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는 것도 괜찮지요, 뭐. 5번. 우리 동생 한번 만나 볼래요? 너무 게을러서 탈이지만 똑똑하고 아주 착해요. 얼마나 게으른데요? 영재 씨를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동생 한번 만나 볼래요? 너무 게을러서 탈이지만 똑똑하고 아주 착해요. 얼마나 게으른데요? 영재 씨를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6번.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옆에 공원이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공원, 극장 등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년이면 여기에 대형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옆에 공원이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공원, 극장 등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년이면 여기에 대형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칠 번 요즘 백화점에 10대를 겨냥한 상품들이 많아졌어요. 요 근래 10대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도 주 고객을 20, 30대 여성에서 10대 청소년으로 바꾼 거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백화점에 10대를 겨냥한 상품들이 많아졌어요. 요 근래 10대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도 주 고객을 20, 30대 여성에서 10대 청소년으로 바꾼 거겠죠. 팔 번 선생님의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거죠. 양치질만 잘하면 치과에 갈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칫솔을 사용해서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의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거죠. 양치질만 잘하면 치과에 갈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양치질을 자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칫솔을 사용해서 잘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 번 김 박사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화학약품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 산책이나 체조, 명상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화학약품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 산책이나 체조, 명상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십 번 지금 분수를 뿜으며 헤엄치고 있는 저 거대한 고래는 수컷인데 보통 고래의 몸 길이는 10m, 몸무게는 40톤 정도가 됩니다. 고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부분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분수 구멍이 머리 앞쪽에 나 있습니다. 또한 가슴 지느러미는 둥글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몸이 가늘어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분수를 뿜으며 헤엄치고 있는 저 거대한 고래는 수컷인데 보통 고래의 몸 길이는 10m, 몸무게는 40톤 정도가 됩니다.
고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부분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분수 구멍이 머리 앞쪽에 나 있습니다. 또한 가슴 지느러미는 둥글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몸이 가늘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번. 이것 좀 드셔보고 가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그냥 드시고 맛이 어떤지 평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과자거든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 좀 드셔보고 가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그냥 드시고 맛이 어떤지 평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나온 과자거든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12번) 손님, 오신 김에 회원카드 하나 만드시죠. 이 카드를 만들면 뭐가 좋아요? 주유하실 때마다 점수가 적립되는데 나중에 적립된 점수로 주유를 하실 수도 있고 점수만큼 상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오신 김에 회원카드 하나 만드시죠. 이 카드를 만들면 뭐가 좋아요? 주유하실 때마다 점수가 적립되는데 나중에 적립된 점수로 주유를 하실 수도 있고 점수만큼 상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십시오. (13번) 드디어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앞세우고 늠름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모두 200여 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올렸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0개, 은메달 20개로 종합 성적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드디어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앞세우고 늠름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모두 200여 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 4위의 성적을 올렸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0개, 은메달 20개로 종합 성적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당신은 참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형제지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그래요? 당신은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형제 사이에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당신은 참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형제지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그래요? 당신은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형제 사이에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십오 번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의 김지연입니다. 한국가구에서 창고 관리를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이영진 씨가 운전면허도 있으시고 이런 쪽으로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의 김지연입니다. 한국가구에서 창고 관리를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이영진 씨가 운전면허도 있으시고 이런 쪽으로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6번 이상하다. 지금 9시 반인데 내 시계는 왜 아직 8시지? 고장이 났나? 그 시계 좋은 거잖아. 고장은 아닐 거야. 건전지 갈아 끼운 지 얼마나 됐어? 글쎄, 결혼할 때 산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갈았으니까 3년은 넘었겠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상하다. 지금 9시 반인데 내 시계는 왜 아직 8시지? 고장이 났나? 그 시계 좋은 거잖아. 고장은 아닐 거야. 건전지 갈아 끼운 지 얼마나 됐어? 글쎄, 결혼할 때 산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갈았으니까 3년은 넘었겠다. 십칠 번 회사로 전화했더니 너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니? 그냥 다른 일 좀 해보려고 그만뒀어. 무슨 일을 하려고?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철진이도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한다더라. 그래? 그럼 철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로 전화했더니 너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니? 그냥 다른 일 좀 해보려고 그만뒀어. 무슨 일을 하려고?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철진이도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한다더라. 그래? 그럼 철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십팔 번 자료실 위치 안내는 1번, 이용 방법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자료실 이용 안내입니다. 자료실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추천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3일 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으신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신 날짜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료실 위치 안내는 1번, 이용 방법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자료실 이용 안내입니다. 자료실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추천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3일 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으신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신 날짜에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을 잘 듣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9번. 내년도부터 운송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년도부터 운송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적인 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십 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강북구 지역 정보센터가 문을 여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10시에 할 예정인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참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강북구 지역 정보센터가 문을 여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10시에 할 예정인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참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번. 아버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 무슨 선물이야? 내 생일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뭐 특별한 날에만 선물해야 하나요?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너 용돈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거 보면서 좀 웃으시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 무슨 선물이야? 내 생일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뭐 특별한 날에만 선물해야 하나요?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너 용돈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거 보면서 좀 웃으시라고요. (22번)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길에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최고의 승차감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운전해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잠도 차 안에서 자고 싶다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길에서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최고의 승차감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운전해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잠도 차 안에서 자고 싶다니까요.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책이 없을까요? 그럼 아이 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김지영이 쓴 철든 아이라는 책을 보세요. 전체가 9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어른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책이 없을까요? 그럼 아이 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김지영이 쓴 철든 아이라는 책을 보세요. 전체가 9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어른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좋은 것 같아요.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필가 김은하님의 글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보면서 나의 눈동자도 붉은 빛에서 검은 빛으로 변해갑니다. 지금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힘차게 바위에 부딪히던 파도 소리조차 오늘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서 내 발에 와 닿았다가 발 아래 모래를 쓸어갈 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필가 김은하님의 글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보면서 나의 눈동자도 붉은 빛에서 검은 빛으로 변해갑니다. 지금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힘차게 바위에 부딪히던 파도 소리조차 오늘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서 내 발에 와 닿았다가 발 아래 모래를 쓸어갈 뿐입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남준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남준은 현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예술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적 예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죠. 또 선생님 어땠습니까? 백남준의 예술을 한마디로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준이 비디오 아티스트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시인, 작곡가, 피아니스트, 화가, 철학자 등 백남준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의 이력이 작품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남준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남준은 현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예술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적 예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죠. 또 선생님 어땠습니까? 백남준의 예술을 한마디로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준이 비디오 아티스트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외에도 시인, 작곡가, 피아니스트, 화가, 철학자 등 백남준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의 이력이 작품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둥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둥지족이란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남자들에게 직장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는 직장 생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루 24시간을 직장에 바쳐 출세를 해봤자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족과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둥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둥지족이란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남자들에게 직장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는 직장 생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루 24시간을 직장에 바쳐 출세를 해봤자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족과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